이제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로봇, 무늬만 AI 이거 이제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 말씀하신 저 캡,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5월 증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네.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 연준의 피벗을 시장이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오를 수 있다. 지금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될 한국 증시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또 815 구독자분들 다 아시는 뉴스입니다만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로봇, 무늬만 AI 이거 이제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얼마나 이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금광 원장께서도 저기 그거죠. 검찰 경력에서도 이 금융 쪽 부문의 수사가 아주 특화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금광 원장님도 무슨 종목 명찰 가리고 종목 이렇게 차트만 딱 띄워주면은 느낌 올 거예요. 느낌 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요거는 냄새 나는데 그 정도는 되시는 거고 금감은 직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딱 보면 이거는 냄새 나는 거고 이거는 뒤에 뭐가 있고 이거는 이상한 세력과 돈이 들어와서 이루고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거겠죠. 최근에 이제 결국 그 소시에테 제너럴 그 정권에서 결국 터지면서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거 계속 나오겠다 싶으니 미연에 좀 방지하자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허위로 사업 목적 추가 못하게 한다. 네. 그리고 정관 고쳐서 뭘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진행 경과 보고해라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1년 사이에 105곳에서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을 새롭게 사업 목적에 추가했는데 그중에 뭐 한 50% 이상은 거의 소나게나 다 2차 전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에만 추가했다. 예, 예. 일부 기업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예. 2차 전지 다 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 우리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으셨던 우리 개그맨 출신 주병진 씨가 네. 아주 그걸로 그 회사로 한번 크게 성공하셨지만 예를 참 그거 하기 제가 팬티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IR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양질의 팬티를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중국 인구의 3분의 1만 저는 타겟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먹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대단하죠. 벌써 숫자 나오죠. 그리고 저는 고가 정책을 쓰겠습니다. 고급으로 만들어서. 그럼 매출 나오죠. 숫자는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벌리면은 제가 거기다가 AI 사업으로 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연령층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업군은 어떤 식의 팬티를 더 좋아할까를 AI와 더불어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팬티에다가 리튬 가루를 좀 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뭐 이런저런 거 무슨 무조건 이거는 순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지는 뭐 대충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인지 뭐 미국 그 최대 생산 그 면화 생산 지역에 면화를 갖다가 구매권이 아니고 어느 정도 1년에 면화가 몇 톤 정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지 이렇게 탐사하는 탐사권을 갖다가 제가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IR하면 일단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댓글에 폭탄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관에 신규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대주주 거래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그냥 막 사업 목적에 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종이 장사죠. 무늬만 2차전지, 무늬만 로봇주. 조금만 뭐 떴다 싶으면 뭐 유상증자 해버리고 무슨 뭐 전환사채니 무슨 교환 뭐니 이상한 거 막 발행하고 그런 상황인데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G증권의 매물 폭탄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무슨 뭐 CFD 차익 결제 거래 때문에 뭐 그런 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 코멘트가 재밌어요. 이 시기상 세력들이 금융당국 조사 돌입을 알고 주식을 팔고 나간 개연성도 있다. 요 하한가 두드려 맞기 며칠 전에 그 대주주들 다 던지는 거 보세요. 뭐 지분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가 온다 싶은 걸 알았던 거죠. 네. 뭐가 온다 싶은 걸 알았던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가운데에 자 우리 증시에 일단 기술적으로 저 같은 사람 접근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이만큼 후루룩 빠졌습니다. 그죠? 네. 이만큼 후루룩 빠졌으면 상식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설령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어딨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받쳐지는 선이 60일선이죠. 네. 60일선에서 받쳐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전 중에 금요일 날 말이죠. 오전 중에 지수가 이거 대단한데 싶었는데 이게 지금 겨우 2,500포인트를 갖다가 그냥 회복하는 정도에서 마친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로박다가 60일선 오니까 아래 꼬리 달리면서 그건 하긴 했습니다. 묘하죠. 뭐 천몇백 개씩의 그 종목들이 각각의 다른 이유로 하는데 그걸 뭉뚱그린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레벨에서 딱딱 걸리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게 오늘 초장 끝발을 갖다가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그동안에 먼저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 이만큼 온 거는 이 상승폭의 61.8%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짚어왔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작년부터 2021년 여름부터 해서 빠져 떨어졌던 이것이 이제 되돌리면은 1차적으로는 그동안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그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의 맥시는 이른바 61.8% 1레벨이고 이거 올라서면 이제 뭐다?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상승 추세의 재현으로 가정하고 덤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하락의 기술적 반등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준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 하다못해 910포인트 정도는 확실하게 올라서 주면은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꿀렁꿀렁 거리면서 가겠으나 또 우리가 그렇다면은 설령 여기서 이중천정으로 두드리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905, 910 이 구간을 열어주면은 그 다음 우리가 1050, 1060을 갖다가 입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계속 2차 전지가 견인을 할지 2차 전지가 쉬는 와중에 다른 또 주춤했던 테마들이 또 땡기면서 갈라는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무슨 뭐 바이오 쪽에 시총 높은 애들이 또 다시 힘을 받아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열어주면 가는 거고 못 가면 어떻게 본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그동안 하락에 대한 반등 차원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또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무겁죠. 위클리 차트상으로도 RSI나 스타캐스틱 할 것 없이 조금 과매수 국면에 왔다는 겁니다. 왔던 거고 코스피는 보시죠. 한 달 전인가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뭐죠? 작년 6월 10일, 13일 요 사이에 벌어졌던 요 갭. 네. 이 갭부터 채우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야 260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분수령이란 2600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메우자 한 2585, 87 뭐 요 구간 요걸 메우자 했는데 요게 지금 채 안 메워졌죠. 네. 안 메워진 데다가 뭐다? 코스닥은 지금 그동안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61.8%까지 채웠지만 코스피는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 38.2%라고 하는 요 최소한의 조정 레벨까지 딱 와가지고 2600을 못 가고 지금 또 주춤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레벨이 뭐다?
땡겨 보니까 그놈의 2018년 장 꺾이기 전에 고점이에요. 네. 이 절묘한 데에서 와 있습니다. 절묘한 데에 와 있는데 이제 추세는 돌리선 것 같기도 한데 MACD를 보면 추세를 갖다가 상승으로 돌린 것 같기도 한데 RSI는 그동안에 좀 급하게 왔으니까 조금 뭐 조정받다가 스탁캐스팅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강한 추세가 아니고 조정 내지는 박스권 장이라고 한다면은 요놈의 스탁캐스틱 보니까 그러면 뭐 5월 초에는 또 좀 밀리냐? 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뭐 그런 국면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전통적으로 그 데이터상 퀀트 하시는 분들 주장이긴 합니다만 세린메이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금융당국에서 조사한다라는 저것이 어떤 악재로 또 이게 확 전환이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5월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설령 이제 저 금감원에 저는 정말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일반 그냥 개인 투자자들 말이죠. 네. 뭐 작전 같은 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매체나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좋아 보이는 그걸 들어왔는데 그게 한번 시세가 확 났어요. 아마 대부분 솔직한 얘기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일 거예요. 네. 최근 급등했던 그쪽 섹터들은. 그렇다면은 저 금감원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금감원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여라. 챙기고. 나중에 또 최근에 SG증권 사태에서 봤던 그 꼴 나기 전에 조금씩 줄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금감원 너가 어떻게 잡아낼 거야? 그리고 아니야.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쪽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매개 살린다고 했던 게 자 그렇게 하고 자. 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매개 살릴 거 맞아요. 맞는데 무늬만 그거는 조심하시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늬만 진짜 핵심 주식들은 매출 발생하고 핵심 주식들은 설령 조정이 와도 견딜만 하지만 무늬만 그거 했던 것들은 이번에 빠지면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대주주 거래 현황 이게 팔고 나서 한 3일 있어야 공시가 되나 봐요.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뒤통수 맞게 돼 있는데 그래도 매번 그래도 갖고 계신 그쪽에 대주주 거래 현황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경영자를 믿을 수 있는 경영자가 있어야 또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기가 참 좋은데. 그리고 정가 없는 회사. 과거에 이런 걸로 좀 찝찝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는 옛날에 이런 거 잘했던 회사지 싶은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요 말씀하신 저 캡, 요게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5월 증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예전에 결국은 2,600입니다. 내려올 때도 2,600이었고 오래 머물렀죠. 우리 장이 진짜 좋아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2,600을 통과하는데 돌파하는데 꽤나 진통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금감원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은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너무 워낙 그 피해 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오케이 다 조사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이 기관이나 그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그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되어 왔던 얘기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고쳐지기가. 이게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법상으로 이게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저도 그쪽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만큼은 안 돼 있습니다만 원칙만 따라주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하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외국인한테 해주는 조건을 갖다가 개인들한테도 해주고. 그렇죠. 아니면 개인한테 주어지는 규제 내지는 제한을 갖다가 외국인한테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데 왜 그걸 왜 안 할까? 그 다음에는 공매도 때릴 만하니까 때렸다 칩시다. 그 공매도마저도 없으면 이 무늬만들이 너무 길길이 뛰어요. 말도 아닌 이상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거죠.
그걸 적절하게 또 제어해 주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입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 하는 순간 저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댓글에 분명 몇 개는 올라옵니다. 저 새끼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 그리고 제발 좀 유튜브에 나오는 패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꼭 여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얘기를 합니까? 설령 듣기 불편한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 또 아니 방송 전에 우리 PD가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이 받쳐져 있는데 소장님이 저 이렇게 열을 내시니까 제가 갑자기 제 열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네요. 제가 무슨 놈의 공매도 세력 앞잡이도 아니고 무슨 아니, 근데 놈의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는 작전하는 애들한테 무슨 뭐 바람 잡아주는 애도 아니고 그저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인정, 이거 고쳐줘야 된다. 왜 못 서로에게 고쳐? 페어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공매도 때렸다가 공매도 때렸다가 월가나 뭐나 좌우지간 코로나가 세상 많이 바뀌게 했는 게 공매도 때렸다가 코피 터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미국의 민주시. 네. 그러나 결국 거기도 뭐죠? 무슨 게임스탑이니 뭐 배드베스트 비욘드니 뭐 배드베스트 비욘드 파산인데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털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여튼 그런 것들 정부 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여론이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죠. 여론이 이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요소들에 대해서는 빨리 문제점을 좀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한번 나중에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진짜 전문가가 그쪽- 없어. 금융위를 모셔야 되는데 어렵잖아. 그게 나와서. 아니 8.15쯤 되면 오실 텐데. 아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어디 금융위 쪽에 그 소속되신 분이 나오셨는데 네. 영상이 나갔는데 예. 장관 회의에서 그게 그 영상이 주제가 돼서 얘기가 됐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담당자에게 그래가지고 아니 장관님이 그래가지고 영상 수정해 달라고. 그 정도까지. 하여튼 다음 주 이 상황에서 이제 FOMC 금리 이게 이제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아직 그래도 연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또 이제 2주 후에 뵈니까 네. 8.15 구독자분들은 2주 후에 뵈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5월 3일 날 미국 시간 5월 3일 날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죠. FOMC 결과. 근데 그날 5월 4일 날 또 목요일 날 저녁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진 겁니다. 재밌어졌는데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이 하도 급해갖고 차트를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요거 그냥 제가 월요일 방송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주말 아니야. 요거 제가 수요일 방송하면서 했던 자료니까 화요일 밤에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큰 그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에서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2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네. 얘 보세요. 0.06 이루고 있습니다. 0.06 이루고 있던 2년물 금리가 5%를 갔던 거예요. 네. 0.06 하던 놈이 5%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아직까지 온전한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숨이라도 쉬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금리 뛰어오르 속도하고 올라온 폭포세요. 저거는 뭔가 큰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2년물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0년물이나 뭐나 5년물이나 할 것 없이 금리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니 들고 있는 채권들이 미국 국채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렇죠. 수익률이 저렇게 올랐겠어요. 들고 있었더니 그냥 손실이 났는데 예금 빠지니 예금 달라고 하니 이것들을 팔아서라도 줘야 되니 그렇게 보니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 크레딧 크런치가 딴 게 아니거든요. 제 수상하다 싶으면은 냅둬도 될 만한 돈까지 다 찾아가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죠. 쑥 올라왔습니다. 쑥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는 이 구간은 뭐 때문에 떨어졌나요?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야, 이 판국에 연준이 금리 올리겠어? 하니까 그걸 갖다가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2년물 금리가 훅 떨어진 거고. 두 번째 이유. 야, 그거는 결국 뭐야?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막 빠지고 하니까 그래도 안전자산은 어디지? 라고 하니까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 오르면서 빠진 거예요. 네. 아니면 10년물 같은 경우는 또 갖다 붙이는 해석이 인플레보다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것도 요쯤 오니까 언더슈팅이 있었고 다시 급반등이 있었고 뭐 했지만 지금 얘가 어디서 수렴하느냐? 3.9%에서 수렴하는 거죠. 네. 3.9% 수렴하면서 선도 하나 이렇게 받칩니다. 선도 하나 받칩니다. 50주 이평선이 딱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그냥 직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뭐 지표를 보고 무슨 뭐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뭐 재무부 현금 잔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 같은 차트쟁이는 직관적으로 이게 만약에 쿵 하고 지금 이게 말이죠. 데일리로 봤을 때 이 모습이나 위클리로 봤을 때 이 모습이 여기에 대한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서의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나서 금리가 한번 확 떨어지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여기서 이러다가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금리가 어디로 튈지 궁금합니다. 미국채 2년물하고 나스닥하고 했는데 자, 이 앞부분을 갖다가 그때 뭐 상황도 좀 다르고 해서 또 일일이 해석하기도 하고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때가 뭐냐 하면 2017, 2018 요 구간 보세요. 요 구간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옐렌 후임으로 제롬 파월이 양적 완화를 거치고 금리 인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때 파월이 남긴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이 무렵에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그 레토릭은 아직도 기회생생합니다. 그러니 우리 금리 인상 한참 멀어서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2018년 접어들면서부터 전 세계 증시가 훅 부러지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다시 코로나 오기 전에 또 금리 인하로 나서잖아요. 네. 금리 인하로 나서다가 2020년 이때는 쿵 하면서 진짜 장 빠질 때는 아예 제로금리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2년물이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오르는데 요 부분 보세요. 이 잘 가던 돈발로 잘 가던 이 나스닥이 언제부터 무너졌나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금리 올리는 게.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름 가갖고는 뭐 빅스텝 50bp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밟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쫙 올라오니 못 견디고 부러졌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동안에는 어쨌거나 금리 오르면은 나스닥 밀렸습니다. 네. 무슨 뭐 미래 현금 흐름을 갖다가 뭐 현가화하는 할인율, 분모가 뭐 높아져서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금리 오르니 부러졌고 금리 좀 내려오니까 반등 나오고 했습니다. 요 부분은요. 그러면 이러다 얘가 오른다 하는 얘기는 5월 FOMC에서 25p를 올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증시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또 한다든지 하면은 뭐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뭐 0 이 정도 갖고는 인플레이션 못 잡겠는데라든지 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이때 이후로 봐서는 금리가 오르면 장이 안 좋고 주식 입장에서 금리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러다가 이 금리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이렇게 3.5, 3.2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런 해석으로 시장이 가줄라는지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그림 패드 피버. 예. 요 그림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준의 피봇을 현재로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 넘어왔을 때는 그거 했잖아요. 75bp씩 올리던 금리를 갖다가 50bp나 25bp로 해서 금리 인상폭만 줄이는 것만 갖고도 연준의 피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고 진정한 의미의 피봇은 긴축, 즉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쪽으로 몰아붙이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쪽으로 도는 게 피봇이었습니다. 네. 근데 과거 피봇 보세요.
폴 볼크 때. 요 까만색이 연방기금금리죠. 까만색이 연방기금금리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19.5% 뭐 20% 근접했던 게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고 이 파란색의 하늘색의 2년물은 거의 연방기금리하고 거의 붙어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고 빨간색의 요거 S&P 500을 잘 보시면은 자 피봇 요때 피봇인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 연준의 피봇을 시장이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오를 수 있다. 라는 그 명제가 과연 완전한가 이거예요, 저는. 그 말 믿어도 되느냐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피봇 했어요. 돈줄 막 쪼든 연준이 돈줄 푸는 쪽으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도는 걸 피봇이라고 지금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봇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경기 침체에 있었죠. 경기 침체에 있었죠. 경기 침체에 있고 경기 침체에 있고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이 음영 처리한 부분.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를 갖다 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죠. 빨간색하고 맞춰서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얘가 자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기억하는 닷컴 버블하고 금융위기 그 무렵 코로나 때만 한번 따져보시죠. 얘가 먼저 꺾이죠. 네. 장이 증시가 먼저 꺾였더니만 이걸 갖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좀 지켜보다가 경기 침체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금리 낮추죠. 네. 금리 빡 올리다가 옆으로 이렇게 좀 higher for longer 좀 지켰네요. 했는데 장이 먼저 빠졌더니 코로나 때 이렇게 올려서 좀 지켜보다가 코로나 때 쿵 했더니만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얘가 5까지 왔고 다음 주 5.25 가는 거고 네. 갑자기 이제 또 CME 패드워치를 보니까 6월 달에도 그러면 5.5까지도 갈 수 있겠네가 미미하게나마 시장에 프라이싱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그러면 5.25까지는 갔다가 요때나 요때처럼 조금 몇 달 옆으로 개기겠죠. Higher for longer 말했는 그게 있지. 5.25 5월 달에 올리고 6월 달에 다시 5%나 4.75%를 금리 인하할 것 같으면 정말 모양 빠집니다, 연준. 그놈의 higher for longer 네. 얼마나 외쳐왔는데 그러면 FOMC 한 두 번이라도 그냥 금리 동결로 가든지 그런 모양은 보여줘야 되는데 5월까지 금리 올렸다가 6월 한번 쉬고 애초에 지난 3월 FOMC 때 FOMC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반영했던 거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가 얼마나 50% 이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습게 보이는 연준이 되어버렸는데 우습게 보이고 말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 레파토리로 금리 인하하고 간다는 얘기는 실제 그러고 나서 경기 이미 우리가 나중에 갔어야 이 엄영 처리한 부분은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갔어야 의회 예산국인가 뭐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은 이제 모든 경제 지표에 저렇게 허옇게 칠해주죠.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장이 먼저 아마 금리 인하는 이러다가 그동안 하방론자들이 얘기했던 A, 작년에 봤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B 그리고 C파가 시작했나라는 공포가 시장에 엄습할 무렵이면은 이 친구들이 금리를 진짜 피벗어 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그런 인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닥이 다져지면서 올라간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좋아질 거 혹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를 영위해 나가기는 상당히 그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보나마나 댓글에 또 한두 분 쓰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상남자신데 왜 그런 사소한 댓글에 신경을 쓰세요? 저는 댓글 문화 조금 바뀌었으면 싶어서 대한민국에. 왜냐? 세계에서
뭐 했다 하면 유례가 없는 붐을 일으키든지 뭐든지 우리가 유튜브 붐도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는 것 같고 유튜브가 만든 이렇게 증시붐도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서로가 좀 지킬 거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아마 제가 예언합니다. 이진우 소장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포스코나 사라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포스코나 사라 하지 마시고 뭐 홀딩스요? DX요? 아니면 정확하게 종목을 찍어주세요. 포스코나 사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리고 찍어드릴게요. 뭐야 저 한두 주라도 살 수 있는 저 시드머니라도 좀 보내주시고. 자, 알겠습니다. 응.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뭐죠? 저도 처음에 저는 근데 잘 몰라가지고 누가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보니까 댓글을 다는데 뭐라다 뭐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또 대가리에 등 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 댓글이 있길래 난 몰라가지고 사랑이 하트 눌러줬어. 아 하트. 하트.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